글로벌 드림 투어는 영상 아래 링크 따라가시면요 중국 상해 그리고 네. 뉴욕까지 자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가 않네. 예. 얼마 전에 중국 자리가 한 석 남았었죠. 한 팀. 남았었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네.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드디어 이제 배터리 얘기 오랜만에 네. 어쩌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렇죠. 배터리 네.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우리 한병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네. ESS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전기차를 대체할 만한 수요는 아니다라고까지는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뭐 그렇죠. 뭐 네. 상식적으로 전기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비중이 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로봇은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까지? 물량은 로봇에 대한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은 대당 그 들어가는 배터리 팩 사이즈가 지금 현재 한 2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또 배터리가 너무 크면은 그 구동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한 4kWh까지 지금 이제 커진다. 이제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커지긴 할 건데요.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우리 업체들이 이제 잘하는 배터리가 주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LFP 때문에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약간 고밀도, 고사양, 그러니까 NCM이 주로 들어가고요. 앞으로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가 좀 주력으로 장착될 네네.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뭐 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미가 있죠. 거기에 이제 뭐 그 로봇의 또 대표주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과 이미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들 때문에 사실은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터리가 일단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좀 어쨌든 크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LFP도 들어가도 괜찮지만 로봇 같은 데는 어쨌든 그렇게 부피가 크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고용량이 돼야 되고 그럼요. 또 조금 비싸더라도 써야 되니까 그런 우리의 NCM이나 아니면 이제 전고체 요 쪽으로 가는 거군요. 훨씬 그렇습니다. 밀도가 높은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 쓰는 휴머노이드는 연속 작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기차처럼 뭐 일시적으로 충전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바로 생산 공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또 파워를 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네. 거기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저장 장치에 이제 풍력 태양광과 연계돼서 간헐성을 없애주면서 24시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고 또 안에 보면 정전이 났을 때 네. 바로 팍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 장치라는 게 있어요. UPS. 우리 UPS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전산망 때 사고 났던 다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다 납축 배터리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부분 다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주로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LFP는 좀 속도가 늦죠. 구동 네. 속도가 이제 늦기 때문에 빨리 이제 네. 접속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을 보면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그걸 이제 BBU라 그러거든요. 네. 백업 배터리 유닛이라고 해요. 네네. 이 BBU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올해도 그 BBU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막 교체 수요까지 일어나면서 신설도 데이터 센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 BBU 안에는 LFP 말고 대부분 다 이제 3원계. 3원계 쪽으로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봇의 배터리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이제 되게 될 수 있죠. 근데 로봇은 지금 아틀라스는 한번 이제 딱 일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일할 수 있어요? 보통 지금 한 2시간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걸 4시간, 5시간 정도로 앞으로 이제 계속 늘려야 될 것이고 이제 계속 그럼 또 더 발전하겠죠. 네. 전고체 안에서도
훨씬 더 클래스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글쎄 나중에는 그 저기 적어도 우리- 8시간? 예, 여기에 아, 장착하는 아, 우리 영화에서 보는 네. 뭐 아, 그런 그거. 스토리들이 언젠간 나오겠죠. 네. 네. 지금도 보니까 로봇이 뭐 영상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슴에 있는 배터리팩을 지가 등짝이었나 있는 걸 등짝이었었죠. 네. 지가 빼갖고 이렇게 껴. 이번에 시연할 때 그게 나왔잖아요. 아, 지가 혼자 보스턴 잘- 다이나믹스. 예. 아,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하긴 어려운 기술은 아니니까. 그죠? 네. 네. 그거만 하면 조금 시간이 짧더라도 지가 뭐 배터리 한 4-6개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이제 왔다 근데 갔다. 이제 그러면 연속적인 공정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 누가 와서 다른 이제 로봇이 와서 대체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리드 타임 이런 것들이 이제 끊기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네. 제한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배터리의 이 그 지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유리하게 되는 거죠. 다 돈이 되니까요. 네. 공장에서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로봇발 배터리 호재는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막 어디 막 대량으로 납품되고 이럴 거는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로봇과 관련된 배터리 스토리는 네. 양보다는 사실은 질과 뉴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과연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는 어떤 배터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네. 우리 이미 지금 뭐 예상은 다 하고 있잖아요. 뭐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삼성 SDI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뭐 피규어 A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음. 로봇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음흠. 그것과 관련된 이제 분명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좋죠. 음. 초기에 막 이제 움직이면서 어디에 누가 들어가고 보니까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로봇 쪽에서는 괜찮다. 뭐 네.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주가에 이제 굉장히 큰 트리거 포인트가 되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는 네. 네. 그럴 겁니다. 그런 이제 뉴스라든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금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긴 하고 우리 업체들은 큰 업체들이 잘해요? 아니면 좀 중소형 이런 업체들이 그 딱 거기에 맞춤형 배터리들을 좀 잘 만듭니까? 로봇 배터리 스토리 초기에는 당연히 전부 대형사들이죠. 대형사들이에요? LG 엔솔과 삼성 SDI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음. SK온이 이제 어떻게 따라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측은 아주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로봇 때문에 오른 주가가 만약에 있다면 그 폭이 있다면 네. 사실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건 내려와요?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다른 뭐 그 ESS가 받쳐주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만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좀 네네. 쉽지는 않고요. 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잖아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량상으로는 사실은 올해는 ESS 스토리고 그쵸. 로봇도 이제 거기에 추임새를 넣어준다 이런 스토리인데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뭐 배터리 업체들이 단기간에 올랐다가 이거 뭐 물량이 지금 단기간에 별로 아니니까 빠져 이런 스토리는 그런 아니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이거는 로봇과 관련된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네. 뉴스에 주목할 때지 로봇 때문에 얘네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진다 이거에 네네. 주목할 때는 아니라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뭐 로봇 관련된 배터리 얘기는 뭐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동차용 배터리는 영 회복하기가 좀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시장마다 다르고 네. 기업마다 다 다르죠. 다른데 유럽은 작년 전기차 판매가 좋았고요. 네. 20%의 후반 정도 성장을 했고 올해도 아마 네. 20% 육박할 정도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다 재도입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망가진 게 보조금을 없애면서 시장이 이제 뭐 심지어 역성장을 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국가들에서 보조금이 재도입되기 시작했고 독일- 20%라는 거는 전년 대비 20% 상승이에요? 그럼요. 아니면- 전년 대비. 최근에 이제 독일이 이 구매 보조금을 그 1월 1일부터 다시 재도입한다고 또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큰데 시장이 이 두 개가 다 보조금이 재도입이 됐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사실은 물량 면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좋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는 네. 업체들이
CO2 배출에 따른 벌금을 네. 부과해야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물량 자체는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업체들이 얼마나 파느냐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물량이 커져야 우리가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유럽 시장은 좋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제 우려죠. 유럽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그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중국차 가릴 것 없이 다 줘요. 그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못 받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보조금 못 받으나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무시하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들어가고는 있죠. 네, 네. 예,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도 이제 영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거의 못 받게 하는 방식으로 네, 네. 사회적 리스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독일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독일은 뭐 차별한다는 얘기는 없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제 너무 판매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유럽 시장이 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장벽을 높게 쌓지 않을 수가 없다. 아. 이미 작년도에 중국 전기차 판매가 한 100만 대가 넘었습니다. 네. 유럽에. 유럽에서. 예, 1년에 유럽에서는 그럼 저 신차 판매되는 거에 몇 프로가 대충 전기차예요? 한 1,300만 대 정도 팔리니까요. 네. 자동차가 거기서 한 100만 대가 100만 대 조금 넘는 수준이 중국 전기차니까 상당 부분 이제 올해는 아마 전체 판매량의 10%가 넘게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면은 이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뺏어가는 거죠. 예. 아직 이제 유럽이 EU가 이제 주춤하는 이유는 그래도 중국에서 유럽 메이커들이 차를 한 3,400만 대 정도 팔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복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무작정 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유럽 메이커들의 중국 판매가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두 자릿수로. 네. 많이 떨어지는 업체는 작년에 뭐 거의 20% 가까이 판매가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로컬 전기차 업체들이 예, 워낙 예, 치고 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정 시점이 되면 야 이거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방이 중요하다. 네. 이런 의식이 이제 확 퍼지게 될 건데 뭐 그게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네. 올해 저는 이제 한 7% 정도 역성장 봅니다. 예. 작년도에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지금 한 3에서 5% 정도 역성장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2년 연속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1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재성장세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그 7%를 보지 않고 뭐 3, 40%씩 역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작년 연말 연초에 뭐 여러 그 전기차 업체들이 뭐 생산을 중단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뭐 10% 안쪽으로 보는 게 역성장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미국의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기차 모델이 110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규로 나오는 모델들이 32종이에요. 네. 오. 네, 그러니까는 뭐 보조금을 없애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네. 상당히 많은 신규 모델들이 이제 올해도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막아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많은 지원들을 없애고 했을 때 캘리포니아와 네. 캘리포니아의 룰을 따르는 17개의 주가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민주당 주들이죠. 얘네들은 자체적인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판매 의무 비율을. 이게 이제 작동이 되거든요. 작동이 되고 또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미 이제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했죠. 보조금 제도입하겠다. 네. 발표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룰을 따른 주들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들에서 이런 이제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그렇게 파괴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이면 ESS로 올라오는 시장들이 네.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충분하게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인을 제공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전기차 우리나라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판매가 많이 증가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많이 늘었죠.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우리가 팬덤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좀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뭐 현기차도 늘었어요. 네. 늘었는데 테슬라 판매가 이제 국내에서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고민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 우리 차만 주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WTO에 위반되는 사항을 우리가 막 대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국내 여러 가지 산업 기여도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워낙 그 단가가 싸기 때문에 네. 중국산 테슬라가 뭐 아. 크게 지금 아직 효과는 못 보고 있는 상태죠. 아니 그뭐 WTO도 뭐 미국은 이미 다 그냥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국가잖아요. 사실은 WTO가 사실상 지금은 뭐 붕괴된 상태죠. 그러니까.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감하게 막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아 그럼 또 그러면 그 후폭풍이 좀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좀 힘들구나.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합리적인 네. 안들을 많이 놔둬야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이 팔리는 차들이 국내에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 국내에 어떤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지 여러 가지 하여튼 조항들을 추가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지금 관련된 예전에 이제 바이든의 IRA와 같은 네. 생산세액 공제,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탄소중립 산업법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내 산업 활성화, 특히 이제 뭐 배터리 부분 당연히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는 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올렸어요. 그동안 계속 전기차 보조금 낮아져 네. 왔잖아요. 근데 그 우리도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처럼 네.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를 그러니까 팔고 네. 신규 전기차를 사는 쪽에서 1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성장률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아시아에서는 뭐 단연 아마 중국을 제외하고는 네. 1위 시장으로 올라오는 거라서 사실은 국내 배터리 수요도 작지 않습니다. ESS도 판매가 지금 많이 늘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작년인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수입차 네, 맞아요. 네. 그죠? 모델별로는 뭐 당연히 걔네가 네. 1등했고 네네. 그다음에 전체 통합으로 브랜드로 따져도 3위인가? 맞습니다. 그죠? 뭐 네. 저 벤츠, BM 다음이 아마 테슬라일 네네. 거예요. 엄청나게 팔리고 모델 Y가 요즘 가격이 그리고 저 뭡니까 그 아이오닉 5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차가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모델 Y가 안 비싸. 네. 굉장히 또 국내에서 특히 또 디스카운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팬덤이 네. 테슬라에 대한 팬덤이 아주 강하잖아요. 아 우리나라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죠.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들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차를 만들어야죠. 예, 그런 차를 만들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알파마요랑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기대를 해봐야죠. 아, 이제 올해 뭐 상반기나 이렇게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 올해는 사실은 그 이벤트보다는 과연 그 ESS 우리 업체들의 ESS가 이제 늘어나는 그 속도가 어떤지 그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나온 뭐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이거보다는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다운을 봐야죠. 네. 매출액에서 ESS 비중이 이제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제일 대망의 사실은 챙겨야 될 점은 미국의 중간 선거죠. 네. 네, 그러니까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그 이전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거는 폴리마켓이에요. 아 진짜요? 네, 베팅 사이트에 거기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화가
뭐 양당을 다 차지한 상하원을 다 차지하는지 뭐 이런 비율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네. 그게 이때까지 보면 항상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기 때와 저는 뭐 거의 동일할 거라고 봐요. 지난 1기 때도 트럼프 당선 초기에 2년간 역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네. 사실은 트럼프 1기 때에 앞만 보고 달린 테슬라가 지금은 그때는 뭐 사실은 회사 부도난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건데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도 네. 이번에도 과연 그때와 똑같이 뭐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해 이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의 신규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일 것이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상하원 중에 하나, 특히 이제 하원이 지금 유력한데요.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예산권을 가지잖아요. 네. 하원이 예산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천하의 트럼프라도 1년마다 예산을 갖다가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자기가 할 말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절충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막아버리면 네. 사실 정부가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좀 부활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ESS는 사실은 바이든의 IRA에 있던 거를 거의 그대로 네. 존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시면 뭐 머스크하고 친할 때는 네. 테슬라 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절충선 안에 있을 것이다. 네, 요 정도는 받아주고, 요 정도는 좀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아마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보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10% 이상, 네. 한 5% 정도 저는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네. 미국 시장이요. 네. 전기차 판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신규 모델들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이제 내년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연도 되면은 사실은 뭐 트럼프하고는 뭐 우리가 이제 네네. 작별할 시간이 점점 더 그렇죠, 돼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전기차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지지층들의 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유인책 자체가 좀 많이 희석되겠네요. 뭐 그런 다음 대선은 그런 물론 부분도 중요하긴 있죠. 해야지만. 예, 대선 부분도. 근데 사실은 전기차를 억누르는 것이 예. 러스트벨트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저는 되지만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전기차 투자가 이미 공장에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눌러서 그거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게 뭐 단순 합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네. 예, 누구나 다 그 자율주행이 미래라는 것은 내연기관차 업체도 알고 전기차 업체들도 다 알죠. 네. 그러나 자율주행은 전기차에 달려야 그게 효과가 있고 네. 큰 거지. 내연기관차에 자율주행을 단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죠. 네.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동상에 보면 전기차의 미래는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테슬라가 치고 나가고 있는 네. 거고 네. 이제 순수 전기차 업체들 리비안이라든지 뭐 루시드라든지 또 중국의 많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그걸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레이스에서 떨어지면 내연기관차를 고집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올해 미국에 나오는 주요 모델들에 좀 기대되는 모델들이 토요타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중저가 모델들을 그러니까 토요타가 전기차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된다고 자기는 하이브리드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은근슬쩍 올해부터 전기차 판매를 모델들을 많이 늘려요. 심지어 미국 내에 배터리 팩을 만드는 자체적인 공장도 지금 마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명한 거죠. 음. 남들 이제 좀 쉬는 타이밍에 네. 자기들이 이제 등판하겠다 나는 음.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면 네. 아마 우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또 오늘 힌트를 좀 많이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병화 의원님 오랜만에 네.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GIN 저희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글로벌 투자,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현지에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인, 가장 확실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무엇보다도 네. 오늘 마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이용권을 최대 61% 할인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행사권도 우선적으로 지급해드리는데 오늘 지나고 나면 그 혜택이 다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톰리랑 또 데나이브스 네, 캐시 우즈 뭐 이런 우리가 사람들. 좋아하는 분들 다 나오죠. 저희가 모집 섭외해서 네,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네네네. 자, 그런 것도 준비하려면 또 여러분도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뵈야죠. 그러시죠. 자, 한병화 이사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도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